자, 이제 view.jsp 쪽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데이터를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로 묶어주세요. body, div, bootstrap, 아니, list.jsp, bootstrap 라이브러리부터. 그 사이트 메시라면 이제 이거 bootstrap 라이브러리 같은 거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지금 사이트 메시를 안 쓰다 보니까 신경 써야 되죠. 예, 복사하시고, 나중에는 요거 지우셔야 됩니다. 지우셔서 써야 되고, bootstrap의 라이브러리, 슬래시 헤더 위로. 코드들은 헤드 사이, 그 다음에 바디 사이에다가 집어넣으셔야 돼요. 스크립트나 이런 게 동작은 되는데 밖에다 써놓으면 나중에 사이트 메시를 쓰게 되면 밖에 있는 거는 인식이 안 돼요. 그냥 무시당합니다. 그거는 가져다 쓰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헤드 사이, 바디 사이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div 한 개 잡으시고요. 클래스 이꼬르 컨테이너라고 작성을 해주세요. 해주시고 슬래시 div는 이제 바디 슬래시 바디 바로 위에다가 슬래시 바디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을 해주세요. 되었고 이제 좀 들여쓰기를 이렇게 이런 것들은 들여쓰기를 좀 해서 써주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들여쓰기가 됐다. 제가 H1 태그는 좀 커가지고요. H3 태그 H3이나 H2 정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이제 데이터를 뿌리기 위해서 테이블로 뿌려보자. 그래서 이제 테이블 사용하시고 클래스에 해당되는 것은 테이블 클래스를 줘라. 클래스 이거로 테이블 이렇게 주시면 자동적으로 이제 디자인 신경 안 쓰고 짤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헤드와 데이터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tbody 태그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섞여서 그 다음에 앞에 있는 tr 한 줄당 데이터 한 개씩 찍을 거예요. 그래서 tr 태그 아래 슬래시 tr 이렇게 줄을 만들어 주시고, 제가 페어로 계속 하고 있는데 한 개 이렇게 슬래시 그 태그를 쓰시면 여기에 슬래시 태그를 같이 붙이는 거 보이시죠? 그래야 이제 나중에 이게 뒤에 붙였냐 안 붙였나, 또 지울 때도 이거 신경 써서 지워야 되고요. 이제 경고창 나면 이제 그 되돌리기 컨트롤 G 눌러서 되돌리기 하셔서 이제 다시 잘 선택을 해서 지우시거나 하셔야 됩니다. 앞에 게 th죠. 그 제목이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번호 이렇게 글번호 없었으니까 글번호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td죠. 데이터 실적인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잡으시고 달러 중괄호 열고 부여라는 이름으로 썼으니까 부여점 쓰시고 넘버 프로퍼티 형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이 td가 이제 데이터 개수만큼 나와야 되죠. 저희가 셀렉트 할 때 어떻게 했지라는 것을 좀 이렇게 보시면서 그 데이터, 그 필요한 데이터들을 가져왔겠죠. 넘버 타이틀 컨텐츠 라이터.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데이터를 그냥 쭉쭉쭉 뿌린다라는 거죠. 뿌려서 사용할 거라서. 그래서 XML 부분은 이렇게 이런 JSP를 했네. XML에 해당돼서 셀렉트 가져온 건 내용을 가지고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넘버, 타이틀, 컨텐츠, 라이트, 히트까지 돼 있으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그 다음에 여섯 개. 6줄이 필요하네요. tr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글번호고, 그 다음 게 제목이고, 제목이고, 그 다음에 내용이죠. 그 다음에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작성자고, 그 다음에 작성일이고요. 조회수 이렇게 쓰시고, 맨 아래 거부터 고치면 얘는 히트 이고요. 작성일은 write date 그리고 작성자는 writer 이고요. 그렇죠. 내용은 content 이고요. 제목은 title. 자, 저장하시고요. 이제 새로 고침하면 데이터가 그 형태에 맞게 잘 들어가는지 확인하셔야죠. 새로 고침 제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가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데이터 확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가 됐으면 다 됐습니다. 근데 작성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마음에 안 들죠. 저희가 이제 패턴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버튼을 좀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리스트, 뭐 수정 이런 버튼을 만들고 삭제 버튼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수정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클래스를 지정해서 클래스 이꼬로 이제 버튼입니다. btn 버튼이고, 이제 그 버튼 디폴트 버튼 btn 다시 디폴트
디폴트입니다. 이렇게 클래스 써주면 버튼이 되는 거죠. 그래, 리스트 수정, 그 다음에 삭제. 삭제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한 개 만들어 두시면 삭제를 이렇게 따로 이제 폼 태그를 만들었는데, 삭제할 때 이런 거를 이제 이게 보여지고 안 보여지고 하는 것에 대한 이런 거를 쓰시긴 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가 받을 때는 이제 번호하고 비밀번호가 필요하죠. 근데 비밀번호는 사용자한테 직접 입력하라고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글번호 같은 경우에는 안 보이게 그냥 넘기시면 되죠. 안 보이게. 그럼 실제적으로 입력할 때는 비밀번호만 입력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주셔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버튼은 한 개 위에다가 한 개 더 만들고, 앵커 태그로 만드셔도 되고요. 버튼으로 만드셔도 돼요. 태그는 다르지만 모양이 같게 보이려면 클래스를 가지고 이제 똑같이 맞춰주면 모양은 똑같이 보이는 거죠. 모여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로 가는 거 맨 끝에다가 집어넣고 삭제를 중간에다 할게요. 삭제를 하자. 삭제를 할 거예요. 삭제를 하면 delete.to로 가자. 이게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건 변수로 받아낼 수 있어요. 여기 href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변수로 이렇게 속성으로 받아내서 쓰시면 요거를 이제 처리되어 있는 거를 하고, 실제적으로는 넘기지는 않고 여기 메소드 이 폼 태그의 액션 부분에다가 이제 이런 걸 쓰셔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있는 걸 그냥 쓸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지우거나 또는 샵, 임시 링크 샵 이렇게 붙여주시거나 이제 얘네들이 그냥 이제 바로 동작이 되면 좀 그러니까 온 클릭 뭐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된다면 div를 보여주게 하자 말자 뭐 이런 거 쓰셔야 되고, 얘는 삭제를 위해서 id 같은 거 붙여주면 쉽게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id는 delete div입니다. delete를 위해서 delete div입니다. 이렇게 한 개 붙여주시면 그 맨 처음에는 안 보이게 했다가 다음에 이제 보이게 했다가 안 보이게 했다가 이게 가능하시죠. 삭제는 이제 페이지가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꼬로 쓰시고 쌍따옴표 찍어서 이제 여기 온클릭을 하면 그냥 return pulse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pulse 이렇게 만들면 이제 되고, 나중에 jQuery에서도 맨 처음에 이제 return pulse를 하면 이제 앵커 태그 안 먹는 거죠. 앵커 태그 되는 게 이제 안 먹고 무시가 됩니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원래는 요 div를 안 보이게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보여지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버튼이 나오시고, 요건 나중에 안 보이게 했다가 비밀번호 받는 걸로 이렇게 쓸 겁니다. 삭제를 맨 오른쪽에 두고 비밀번호 받는 거를 이쪽으로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디자인 좀 해서가지고 그런 것들은 잘 생각해서 어디다 만들 것인지는 결정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여기 날짜 형태를 이제 한번, 이게 데이트 객체이기 때문에 데이트 객체가 이게 기본입니다. 찍으시면 이렇게 나오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이라서 얘를 이제 형태를 좀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형태로 바꾸려면 1번 DB에서 문자를 만들 수 있다. 그럼 계산이 안 돼요. 2번 그래서 이제 JSP에서 얘네들을 가지고 형태를 좀 바꿀 수 있어요. JSP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JSTL 안에 보면 이 FMT라고 하는 이제 폼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view.jsp 보시면 이쪽에 맨 위에 이제 태그를 한 개 등록을 하세요. JSTL 태그를 등록을 하시는데,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 골뱅이 쓰시고 T 누르시면 태그 라이브러리가 쓰죠. 프리픽스는 저희가 폼에 해당되는 거니까 FMT라고 써주시고요. 나중에 맨 끝에 URL 자체가 FMT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FMT로 써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URI라고 써보시면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렀을 때 코어 말고 FMT가 있습니다. 네 번째 FMT가 이렇게 있는데, 이 FMT를 쓰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이름을 FMT라고 썼고요. 코어는 그냥 C로 썼어요. C라고 썼습니다. 이건 만약에 F로 쓰면 F땡땡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근데 보편적으로 그냥 FMT로 쓰고요. 네 번째 해당되는 FMT를 선택을 해주세요. 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태그로 사용을 하시려면 이제 C도 있어야 돼요. 근데 웬만한 것들은 C는 대부분 다 필요하죠. 조건에 맞춰가지고 권한 처리라든지 이런 걸 쓰기 때문에 C에 해당되는 것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JSP 템플릿으로 만들어 놓는 방법도 이제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냥 추가적으로 계속 쓰셔도 되고, 복사 붙여넣기 해서 추가를 해서 쓰셔도 되는데, 지금 이제 FMT는 날짜 형태를 잡아주거나 숫자 형태를 잡을 때 FMT를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해서 쓰시기 때문에 저희가 작성자에 해당되는 것을 태그를 여기다가 쓰시는 거죠. 작성자를 직접 쓰는 게 아니라 꺽쇠 표시 FMT F 쓰시고 FMT가 있는데,
땡땡의 지금 현재 데이트 형태, 여기 포맷의 넘버 형태도 잡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파라미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데이트 형태, 포맷 데이트, 날짜 형식에 해당되는 데이트 타입에 해당되는 것을 쓰실 수 있으시고요. 밸류는 심플 데이트랑 동일합니다. 심플 데이트 형태랑. 그래서 저희가 YYYY 다시 MM 태부자 그 다음에 다시 DD 이런 식으로 이제 잡을 건데, 여기에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여기 밸류가 나옵니다. 밸류 VAL 이게 밸류가 값이고 패턴에다 쓰셔야 되네요. 잘못 썼어요. 밸류가 아니라 이제 패턴, 얘는 패턴이고요. 패턴에 해당되는 거고, 밸류가 이거 뒤에 거 이겁니다. 밸류를 상단표에 찍어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 밸류에 해당되는 것을 쓰셔야 되고, 요거를 이제 블랭크 주시면 안 되고요. 그대로 이제 컨트롤 X 해서 이 안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옵니다. 이때 여기 상단표와 요 사이에는 이제 블랭크가 있으면 안 돼요. 안 되시고, 여기에 다른 데는 블랭크가 있어도 됩니다. 되시고, 이렇게 쓰시고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시고 이제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날짜 형식에 해당되는 게 제가 패턴에 맞춰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다 쓰시고, 입력된 데이터를 이걸로 쓰시려면 전기 표현식 사용하시고, 이제 그 부여객체의 데이트 타임에 해당되는 포맷, 데이트 타임 포맷에 해당되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지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요거는 출력을 위해서 사용하는 JSTL에 보시면 요게 있다. 여기에 FMT가 있습니다. 그래서 JSTL FMT를 이용해서 데이터 형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날짜 형태의 FMT 안에는 날짜 형태만 바꾸는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숫자를 이제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콤마를 찍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글번호에 콤마 찍어야 합니다. 보통 가격에 콤마 많이 찍어야 합니다. 이게 글번호 같은 경우에는 콤마를 잘 안 찍는 것 같아요. 그 저희 게시판 뭐 카페에 글이 아주 많이 돼 있는데, 그 중에 글을 한 개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목록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글번호가 안 나와. 제가 다른 게시판 한 개. 됐죠? 여기에 보시면 글번호는 이제 이렇게 콤마가 잘 안 찍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있으시고, 그 조회수도 지금 찍는 경우가 있고 안 찍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1000이 넘어간 게 없어가지고 안타깝네요. 뒤에 건 1000이 넘어간 거 있나? 없어요. 여기 있네요. 콤마 찍었네요. 이렇게 콤마를 찍어요. 저희도 조회수는 콤마 찍고요. 글번호는 콤마 안 찍는 걸로 할게요. 그럼 글번호는 그냥 출력을 하시면 되고요. 조회수는 콤마를 찍어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뭔데? 이거 SVN 정리를 했는데 이거 별로 그렇게 이 당시에 정리를 했는데 별로 필요 없는, 제가 이거 카페 네이버랑 연동해 놨더니 지금 쓰고 있는 SVN 프로그램이 아니라서 지금 현재는 별로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그 view.jsp에서 이제 글번호는 그냥 출력하기로 하고요. 조회수를 이제 콤마를 찍을 거예요. 콤마를 찍어서 하겠다 이렇게 쓰시면 저희가 FMT 땡땡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FMT에 그 데이터 포맷만 있는 게 아니라 포맷 넘버도 있습니다. 그 숫자를 이렇게 숫자에 대한 것을, 그러면 여기 보시면 넘버에 대한 콤마라든지 이제 퍼센트라든지 아니면 커런시 통화, 현재 통화 기호라든지 이런 걸 찍을 때 이제 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데이터 포맷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여기 이제 패턴이 나와요. 여기 패턴에 해당되는 게 나오시고요. 그리고 컨트롤 스페이스만 또 눌러 보시면 여기에 이제 값에 해당되는 밸류가 나와요. 이거면 끝나면 슬래시를 뒤에다 붙이면 이렇게 단독으로 되시고, 이 데이터 달러부터 중괄하다 닫고까지 이제 공백이 없어야 되고요. VAR에다가 끌어다가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패턴은 이제 콤마를 한 개 집어주시면 되는데, 샵은 데이터가 데이터 모자라거나 그런 경우에 이렇게 그 데이터가 모자라는 경우에 이렇게 없애버려라. 그 공백에 해당되는 거 없애서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주세요. 라고 이제 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심플 데이터 포맷의 데이터 그 심플 넘버 포맷 이런 것에 따릅니다. 자바 할 때 저희가 이제 그런 포맷에 해당되는 출력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걸 나중에 이제 그 조금 더 이해하시려면 자바의 심플 데이터 포맷, 심플 넘버 포맷 이런 클래스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그래서 패턴을 주시면 지금 이제 숫자가 지금 별로 안 커서 히트 자체가 별로 안 커가지고 이제 별 저건 없습니다. 변화는 없죠. 변화는 없으시고 이렇게 6 이렇게 넘어갔는데 얘가 1000 이상으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V점에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해서 더 쓰시면 얘를 출력해라, 12,000을 출력하라 이런 뜻이고요. 예, 새로 집어넣어 보시면 이제 하면서 콤마 찍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콤마가 찍혀서 동작이 됩니다. 퍼센테이지나 이런 거 사용할 때도 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냥 데이터 히트, 얘 히트가 많아지면 1000 이상에 넘어가면 콤마가 생기게 된다. 자, 수정하실 때 넘버가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update.2 이렇게만 쓰시면 안 되고, 물음표 넘버 이꼬르, 나중에 페이지 하면 페인 처리도 넘어가야 되는 거 알죠? 달러 중괄호 열고 이제 부여.넘버 이렇게 해서 넘버를 넘겨주시고 넘겨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로 갈 때는 페이지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델리트에서 포스트 방식으로 넘길 때는 인풋 태그로 넘버를 넘겨야 되는데, 넘버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 그 데이터를 찍어야 되죠. 달러 중괄호 열고 이제 부여.넘버 이렇게 쓰시고, 얘는 타입을 히든으로 보이지 않게 타입을 히든으로 해서 갑니다. 히든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를 이제 저희가 사용하셔서 이제 그 데이터 확인용 본인 확인용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비밀번호 입력을 하고 번호 입력하시라고 써야 되고요. 얘네들은 패스워드 밖으로 보여주지 않아야 되니까 비밀번호니까 PW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PW는 부여객체의 프로퍼티로 있는 이름으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내용을 아무거나 작성할 수는 없고요. 부여객체의 프로퍼티 이름으로 만드는 것을 쓰셔야 되고요. value는 없습니다. 받는 거죠. 직접 받아서 처리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폼 태그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저희가 부트스트랩을 적용해서 쓰시려면 폼을 이렇게 썼을 때 여기 히든에 있는 것은 안 보이는 거니까 디자인이랑 상관이 없고요. 상관이 없고, 그 입력되는 단위의 한 개를 div에서 폼 그룹으로 묶어줘라. 입력하는 거 한 개당 div를 한 개씩 만들어라. 그리고 텍스트에 해당되는 것은 라벨이라고 붙여주세요. 라벨이라고 붙여주시고, 인풋 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쓰시면서 이제 여기서 네임이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 거고요. 요게 지금 인풋 태그의 데이터를 확인하려면 아이디 같은 걸 쓰시는 게 좋으세요. 그 네임 가지고 받아내기는 데이터 여기 찾아내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아이디나 아니면 클래스 같은 거 이런 거 붙여두셔야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처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쓰시고요. 요 전체를 이제 보이게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div에 delete div를 써놨어요. 그래서 전체를 맨 처음에 안 보이게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 보이게 이렇게 처리를 할 거고요. 그래서 패스워드, 본인 확인용 패스워드는 이제 텍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라벨로 묶어주시고요. 인풋 태그는 폼 컨트롤로 이를 이용해서 써주세요. 그리고 버튼은 삭제 버튼 한 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요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새로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나올 건데, 이걸 삭제 버튼을 누르면 밑으로 이렇게 삭제를 하기 위한 본인 확인용 비밀번호 입력을 할 건데, 본인 확인용 비밀번호 입력 이렇게 할 건데, 삭제 버튼을 눌렀을 때 이게 나오게 만드셔서 이렇게 작성이 될 거라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쓸 거고요. 여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지우겠습니다. 이제 지워 사용하시면 맨 마지막 거를 이렇게 지웁니다. 지워서 델리트 저장을 하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글 수정을 눌렀을 때 새로 고침하시고 수정을 클릭을 하시면 URL을 맨 처음에 보셔야 된다고요. 넘버가 지금 잘 넘어가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URL을 맨 처음에 보시고 이제 데이터, 수정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잘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십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글 보기까지 이제 이렇게 됐고, 리스트 클릭을 하시면 이제 여기 클릭한 데이터가 이렇게 쭉 나오시게 됩니다.